네, 안녕하십니까. 문성 IT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74회 기능장 시험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74회 1일차 문제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그 입력으로 썼던 그 셀렉트 스위치 3개와 그 푸시 버튼 3개, 그 다음에 파이로트 램프로 5개 램프가 나와 있는 그 입출력 디바이스에 대한 변형은 전혀 없었고요. 문제도 그 같은 회차에 2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첫 번 문제는 좀 쉬운 거, 두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운 패턴을 이렇게 반복하는 4년째 지금 같은 패턴의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버전 4.72 버전으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했고요. 적으로 변수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위치 A에서 C까지가 입력 디바이스의 P 어드레스로 가 있는 0번부터 쭉 나열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부터 어드레스 P3번부터 푸시 버튼이 나열된다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퓨가 P40번 어드레스부터 출력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 A, B, C, D를 P40번부터 이렇게 44번까지 순서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저는 변수는 딱 2개 썼습니다. 문제 1을 만드는 M0 디바이스, 문제 2를 만드는 M10번. 그래서 문제 1과 2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쓰는 CPU는 XBC 계열의 DN DP20S 모듈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XBC 계열의 가장 작은 I/O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I/O 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성 IT가 지향하는 방법대로 그 패러다임을 따르죠. 첫 번째 문제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입력 제어를 하고 그 입력 제어가 다 끝난 것에 대한 초기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공통 출력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여기서 풀고 2번 문제 입력 제어 초기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제어 초기화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공통을 한 곳에 모아서 병렬 처리하는 그런 방법의 이제 프로그램 코딩 기법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문법을 다른 컨텐츠를 충분히 보시면은 이 문법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저는 그 방법을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번 문제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셀렉트 A가 ON이 된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때는 시그널에서 A 모드 이런 형태의 N자 형태의 점등을 시작하고요. B 모드에서 N이 뒤집어지는 형태의 점등을 시작하고, 여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여기 한 칸이 2초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호 인터락, 푸시 버튼 A, B 신호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신호죠. 이런 것은 먼저 A 모드가 진행되고 있을 때 B, 푸시 버튼 B를 눌러도 의미가 없고, B 모드가 진행되고 있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러도 의미가 없고, 이런 거고요. 이 시그널은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B가 ON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셀렉트 스위치 A, B가 ON이 되고 오프가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면은 바로 리셋이 돼야 된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그 PL 시험 보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신호의 폴링 엣지인지 라이징 엣지인지, 이 신호의 같은 경우는 신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폴링 엣지죠.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대부분 폴링 엣지인데 어떤 C를 눌러갖고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이런 신호가 보이죠. 이것은 라이징 엣지죠. 포지티브로 신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네거티브 신호 이렇게 N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신호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빠르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 때 더 참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P 이렇게, 여기는 굳이 우리는 1번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해서 이걸 M은 M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1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전 기호로. 그러니까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라도 상태가 바뀐다면 리셋을 하면 되죠. 우리는 첫 번째 문제의 리셋은 M100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바로 M100이 출력이 나가서 리셋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런 1일차의 1번 문제에 이제 전제 조건이 됐으니까 문제 1이라면 M0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이런 푸시 버튼 A가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병렬로 쭉 들여쓰기를 할 겁니다. 모드 A와 모드 B를 구별하기 위해서 Shift F2 입력 신호가 들어온다면 출력으로 이거 자기 유지가 가능한 출력을 하니까 셋 값을 쓰겠습니다.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M1이 발생할 거고 푸시 버튼 B를 누르면은 M2가 발생하는데 상호 인터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변수의 인터락 관계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M1이 발생하거나 M2가 발생하는 이 병렬 조건이 되면 타이머를 하나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체 사이즈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은 한 칸이 2초짜리니까 100을 넣어주면 10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 차트에서는 우리가 묵시적 리셋이라는 걸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기간이 자기가 하는 점등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리셋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리셋은 언제 발생하지? 타이머가 원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순간 한 번만 잡으면 되니까 타이머 재료가 순간적으로 온이 될 때 한번 리셋을 출력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M101, M100번은 이미 여기서 한번 리셋 신호를 썼고 여기서 두 번째 리셋 신호가 한번 발생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리셋 순간은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컨트롤 D, D로 지워서 여기 리셋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M100이 발생할 거나 여기엔 리셋 조건이죠. 101 타이머가 다 돌았을 때 101이 발생하는 리셋 조건이 발생하면 해줘야 될 리셋이 요거 셋으로 된 것은 반드시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놓고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출력을 해줄 때는 늘 화면 분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10초짜리 타이머로 전체를 타이머가 돌게 할 거고 그 타이머가 지나가는 온이 된 타이머가 지나가는 부분까지만 잘라가지고 이 램프를 점등을 시키는 이 방법을 쓸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 M0가 1번 문제라고 그랬죠. 문제 1번인 경우에 A 모드일 때, B 모드일 때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A 모드는 뭐였죠? M1이 플래그가 셋될 때, B 모드는 M2가 될 때입니다. 이걸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M1이 되고 1번 문제 M1일 때 램프 A가 켜져야 되는 조퍼랜드가 3개 들어가 있는 0부터 크고 T0가 20이겠네요. 0부터 20 한번 켜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80에서 100까지 이 두 부분을 잡아 표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잘려졌으면 얘가 출력이 PL A가 출력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A 모드만 다 해보죠. A 모드만. C니까 C에는 세 번 점등이 세 가지가 발생하네요.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0부터 2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 40에서 60이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40에서 60 사이. 여기가 40, 여기가 6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으로 80, 100은 그대로였고, 여기에 PLC, 그리고 그 다음에 PLD는 두 개죠, 다시. 여기는 0에서 20 맞고요. 이 부분만, 60에서 100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60에서 100. 그 다음에 이제 A 모드 했으니까 B 모드로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 모드는 이 점등이 A 모드하고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화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M2도 같이 동작을 해라 해서 여기도 병렬로 이렇게 묶어주면 B 모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가 PLB는 달라졌죠. 여기가 B 모드일 때는 0에서 20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가 60에서 100으로 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결국 PLP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될 것 같고, PLC도 같죠. PLC도 AB 모드가 출력이 같습니다. 여기다가 2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고요. PLD는 AB 모드가 달라졌죠. 이거는 출력에 그래서 20이 아니라 40으로 늘어나고 80으로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이 같습니다. C, 컨트롤 V 해서 묶어주고 얘는 M2로. 이 정도 하면 출력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에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여기 묶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PBA, PBB 잘못 썼네요. 런정 수정으로 바꾸겠습니다. SSA입니다. A고 여기가 SSP 다운로드. 그래서 셀렉트 A가 ON이 되면 자, 문제 1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A 모드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B 모드. 이렇게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B 모드 동작할 때 셀렉트 위치가 바뀌면 바로 스톱하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냥 전체적인 그 타이머를 하나, 전체 길이의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동안의 그 타이머의 그 숫자를 가지고 분할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화 조건으로 묶어서 램프 출력을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일단 해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의 1일차 두 번째 문제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두 번째 문제 진행할 때도 넌중 수정 상태에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런 색이죠. 그 삽입해야 될 위치는 1일차 1번의 이제 초기화 단계를 끝낸 단계 다음부터
전제 조건 다시 입력되어 초기화. 두 번째 문제를 이 사이에다 끼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공통은 이 부분에다 또 추가로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1차 두 번째 전제 조건은 select switch B가 ON이 된다는 가정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SA는 오프가 되고 SSB가 ON이 되면 출력을 M10번을 문제 2번이라고 우리가 변수로 처리했습니다. 그 셀렉트 스위처가 하나로 바뀐다면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초기화되는 변수는 델리게이트 변수로 200번을 쓰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건너뛰는 그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굳이 위에서 변수를 몇 번째까지 썼는지를 카운트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으니까 얘를 컨트롤 L로 벌리고 M10번이면 자, 문제 1번이면 병렬로 쭉 들어쓰기를 하면 될 겁니다. 각 그 변수의 카운터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것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보면은,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카운터 A를 만들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카운터 B를 만들고, 카운터 C를 3개의 누적값을 만든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A 값과 B 값을 나눠서 C 값을 더한 값을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나누기 값이 발생했으니까 이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실수로 처리할 건가 정수로 처리할 건가,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그러죠. 실수값을 처리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과값에 반올림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결과를 단순히 정수로만 처리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올림이 돼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실수로 산술 연산을 하는 그 문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카운터 값에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B 값은 최소한 1보다 커야 되니까 2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 C는 0보다 커야 되니까 1부터 최소한 0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32보다 작은, 그러니까 31까지, 그러니까 여기 2부터 30이죠. 1보다 크니까. 여기는 1부터 15까지의 수를 가지고만 핸들링해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수값에 반올림을 했을 때 이 값을 이진수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비트 값을 PLE, 그러니까 우리가 이진수로 나중에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여기에 보면은 디바이스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LD,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만일 이 값을 예를 든다면 3 나누기 2에다가 1을 더하면 3 나누기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5가 돼가지고 반올림이 된다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을 디지트로 이진수로 나누게 되면 1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비트 값, 첫 번째 비트 값은 PLE 여기다가 표시하고 PLA에는 다섯 번째 비트를 표현하라는 이런 말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숫자를 우리가 비트 연상의 T 하이 비트라고 하죠. LSB. 리스트, 시그니피칸트 비트라 가지고, 최하이 비트를, 하이 비트부터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을 표시할 때는, 이 비트 값으로 오면은, 최하이 비트부터 110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인 경우는 001. 그 다음에 5인 경우는 1010 이렇게 표시하는 이진수 값을 램프를 A, B, C, D를 이용해 가지고 이진수 값을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동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값을 계산하는
형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형변환에 대한 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XGB의 매뉴얼을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수 데이터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수점 표시할 수 있는 실수 데이터 값은 니어라고 롱 니얼이라 가지고 L자가 붙어 있는 롱 니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R로 표현되는 리얼 값은 반정도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장 왼쪽에 사인 비트까지 하면은 32비트짜리를 쓴다는 얘기고 배정도 같은 경우는 63비트니까 32비트를 두 개 들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실수값을 하는 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크지가 않는데 배정형 실수를 64비트의 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 실수값을 쓸 게 아니라 R로 시작하는 단정형 실수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값은 지금부터 R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쓴다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셀렉트 스위치의 조건이 이렇게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푸시 버튼 A, B, C를 가지고 각각의 변수에다가 누적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제 신호는 눌렀다 뗀 네거티브 신호를 가지고 누적 함수를 만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10번에 add 지금 그 하나 둘 셋 이건 그 정수 타입으로 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적하는 값은 그 정수 값으로 누적하는 산술 연산자 그냥 add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dd를 D10번 워드에다가 시작해서 D10번 워드에 그냥 정하고요. 여러 부분을 세 개를 복사해서 한 줄씩 이거는 푸시 버튼 B로 하고 얘는 어디다 사인하냐면 제가 기존에 그 산술 연산자를 할 때는 그 두 개씩 그 워드를 건너뛰는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개씩 건너뛸 겁니다. 왜 네 개씩 건너뛰냐면 좀 나중에 컨버팅을 할 그 리얼 값, 그 소수점 자리가 32비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워드로 따지면 4개의 워드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나중에 그 실수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이 자릿수를 계속 이용하려고 건너뛰기를 4개씩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D14를 D14 이렇게 하고 얘는 얘가 4개를 건너면 D18이 되겠죠. D18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값의 제약 조건 있죠. 32보다 작아야 되고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작다. D10이 32보다 작아야 되니까 31보다는 31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야 가능합니다. 값을 여기다도 복사를 하고 여기다도 복사를 하는데 여기는 D14 얘는 D18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A, B 여기는 푸시 버튼 C요. A, B, A, B, C 값이 입력되면은 누적을 D10, D14, D18에다가 누적을 하겠습니다. 이 값은 그러니까 A 값이 될 거고 이건 B 값이 C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둘 값이 1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는 이 세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이 돼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상태가 됐을 때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된 그 시그널이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최소한 얘가 두 개는 1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되고 이 값도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D10은 1보다 커야 되고, and D14는 그다음에 10 크다. D18은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 노드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이걸 표현을 깔끔하게 해주려면 뭐 이렇게 해도 프로그램이 돌긴 하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지고 그 레더의 노드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델리게이트 변수라는 것을 쓴다고 그랬죠. 이걸 그 계속 연장해서 같은 평행선에 나열하기 위해서 그냥 출력으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M2가 세니까 M3로 하나 만들고요. M3가 되면 다시 열린 접점으로 M3가 ON이 되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조건이 이어지는데 여기다가 다시 조건을 달죠. 그다음 M18이 D18이죠. D18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되면 출력으로 뭘 내면 되죠? M4를 이제 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M3은 이 값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출력을 내주고 열린 접점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니까 D10이 1보다 크고 D14가 1보다 크고 and D18이 0보다 크면 출력이 M4라는 그 비트에다가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가 완성이 됐다면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M4가 이렇게 출력이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M4가 나오면은 그때 어떤 그 셀렉트 스위치 푸시 버튼 셀렉트 스위치 C가 ON이 돼 있다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SSC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지금부터 이 완성이 되는 이 순간에 모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일단이 M은 여기서 썼고 써버렸으니까 M10을 썼으니까 여기가 M11이겠네요. M11 여기는 10단위로 쓰기로 했죠. M12 12 연산하는 문제에 CPU를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PU를 딱 한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출력을 M13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 두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가 눌러지는 이 상태에서 M13이라는 출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이런 뜻입니다. Shift F1 M13이 온스캔, 펄스, 레이징 그 시그널이 애칭 시그널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만 딱 한 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냐면 인티저를 리얼 우리가 단정도 값이라고 씁니다. 값을 바꾸는데 그래서 해야 될 값이 S와 소스와 타겟이 있네요. 바뀌어야 될 값이 D10을 다시 D10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우리가 4자릿씩 건너뛰었으니까 실수값으로 컨버팅이 가능해요. 여기에 처음에 당겨했던 이 D10 이 자리에는 인티저 값이 들어있다가 이 값을 만나게 되면 D10 자리에 리얼 값, 그러니까 소수점이 계산이 가능한 값으로 컨버팅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값이 하나 되고 딱 한 번만 이 시그널이 이렇게 계속 나오긴 나오지만 나올 때 계속 여기 밑에 이 밑에도 달아놓으면 이런 그 셀렉트 스위치가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눌러졌을 때 계속 이 계산을 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그널로 딱 한 번만 온스캔 타임에서만 한 번만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가셔도 꼭 하셔야 될 그 PLC의 그 CPU 타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밑에 달아준다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썼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인티저 값을 리얼 값으로 바꾸는 컨버팅 형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수를 나누고 더해주는 산수연산자를 리얼 값으로 실수 값으로 하겠습니다. 리얼 div 리얼 값에 디바이드 D10을 D14로 나눠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D22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아주 다른 좀 뚝 떨어진 18까지 썼으니까 D22가 맞죠?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산술연산자를 더하는데 리얼 값에 D22에다가 D18을 대야죠. 이렇게 우리가 누적값 C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D18. 그래서 얘는 D26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D26에다가 4개를 건너뛴 거죠. D26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나누고 더하고 다 했으면 이 값을 다시 인티저로 환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리얼 투 인티저 26을 4개 건너서 D30에다 갖다 놓을게요. D30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은 실제 나중에 보면은 이 R2I라는 값을 헬프해서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변형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런 연산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 그 값으로 주는 소스 값들을 실수 형태로 컨버전을 해서 집어넣으라는 말이 있고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 후에 버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문에 나와 있는 반올림해서 원리라는 것을 따로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라운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바로 반올림 한 다음에 버려지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지문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실수 데이터를 정수 연산에 사용하자 할 때는 반드시 형변환을 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에 충실하게 보면 다 이렇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실제 이 값들이 여기는 지금 워드 단위의 표현인데 이 워드를 이제 비트로 표현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출력이 하나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셋 출력이 하나 발생해야 되는데 CSC가 눌렀다 떼지는 순간 전체 리셋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전체 리셋이 이 부분을 꼭 빼먹기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 출력으로 두 번째 문제는 M200이니까 201번에다 출력을 하나 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초기화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새 값을 써야 되는 값은 거의 없고 이 산술연산자에 썼던 그 D로 시작되는 워드 타입의 변수들을 우리가 좀 30번까지 썼으니까 파일 무브라는 FMOV 파일 무브 D10을 한 30개 정도 30번 어드레스까지 한번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네요. D-move 0을 D10에서 30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일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초기화 했고요. 이제 출력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출력만 남았는데 창을 분할해서 이게 예전 버전에 이런 한번 그 창 분할을 하고 나면 분할을 제거했는데도 이게 분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창 분할이 될 겁니다. 창 분할 정도해 놓고
이 부분을 참조를 해가지고 결국은 D26번의 각 비트 값을 원이 됐을 때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런타임에서 이 디바이스 모니터링에서 한번 이진법으로 변형된 숫자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중요하니까 그냥 공통 모듈 출력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다가 이는 이제 문제 1번이 아니라 문제 2번에 대한 출력이죠. 10. 문제 2번에 PLA가 잠등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PLA가 잠등은 5번째 값이네요. 문장이 하나 지워졌습니다. R 값을 인티저로 바꾸는데 D26을 D30에다가 이렇게 컨버팅 해라. 우리가 이제 출력해야 될 것은 D30에 D30 어드레스에다가 몇 번째라고 그랬죠? 이게 5번째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4. 이 값이 30번 어드레스 여기 이제 컨버팅한 이 D30 어드레스의 네 번째면 점 4는 네 번째 비트가 아니라 다섯 번째 비트니까 점 4가 될 거고 2가 이 비트 값이 1이 됐을 때 PLA가 점등이 되는 거고요. 헥사값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드에 비트를 하나하나 표현해주는 방법이 점 단위로 해서 뒤에 비트의 순서를 정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XGB 프로그램에서 이미 사전에 이 정도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이런 워드를 어떻게 단위를 나누고 실제 리얼 값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비트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미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제 채널에 공유를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문성 IT 채널에 들어오면 재생 목록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출문제 뽀개기 이제 PLC 기초 다지기 시즌 2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PLC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변수와 디바이스명 그리고 비트와 워드 그리고 변수 그다음에 변수와 디바이스명 다루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로 이 변수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비트하고 워드 단위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코딩이 된 것 같고요. 다시 일단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테스트 해보죠. 두 번째 문제는 셀렉트 B가 원이 되는 상태에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B를 갖다 놓고 1일차, 2일차 입력 제어 이 상태가 됐죠. 셀렉트 B가 원이 되면 문제 2가 입력을 받을 입력 제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제어를 해보죠. 3개 입력해보고 2개, 1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1개, 여기 카운트를 보시면 돼요. 2개, 3개 입력하고, 카운트 B는 하나, 세 개가 아니니까 얘를 그냥 얘 값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를 하나, 둘, 셋, 5개를 만들겠습니다.
5개, 3개, 2개. 보시면 C. 자, 이겁니다. 5개, 3개, 2개를 만들면은 5 나누기 3 플러스 2니까 3.6이 나올 거고, 반올림 하게 되면 4가 돼서 아마 이런 형태로 0010이라는 그런 그 비트값이 이진수로 나올 거고, 이런 PLC가 점등이 되는 계산을 해야 될 건데, 보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1보다 컸고, 얘가 0보다 커졌으니까, M11이라는 조건을 만족했고요. M11이라는 조건을 만족했죠. 이제 세 개 조건이 만족이 돼서, SSC를 누르기만 하면 이제 M13이라는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SSC가. 이거죠. 이 되면, 여기서 이 값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D10에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있지만 얘를 리얼 값으로 볼 때는 이 이상한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값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 이 값이 발생했을 때 이 값으로 어떤 값이 치환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C가 이렇게 눌러지면 이 값 세 번째 C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에 있는 값은 5가 들어와 있고 3이 들어왔고 여기는 소수점으로 다 바뀌었죠. 소수점 5점, 3.0, 2.0. 그래서 이 값을 나누니까 1.66이 나왔고 1.66에 2를 더하니까 3.6이 됐고요. 3.6이 됐고 3.6을 인티저로 바꾸니까 반올림해서 4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D30이 어떻게 비트값이 됐는지 여기서 봐. 디바이스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바이스 모니터에 D를 더블 해서 D30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하나, 0, 1, 2 비트가 2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세 번째 비트가 1로 플래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값이 비트 값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출력해서 먼저 두 번째 이 비트값 2, 그러니까 세 번째 비트값이 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돼서 출력이 PLC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문제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1일차 문제가 예전에는 또 1일차 문제가 쉽다 해서 여러 그 수험생들이 1일차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1일차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일차 문제 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그 문제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이런 값에 대한 문제풀이가 안 돼 있었거나 이 사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각 리얼 값이나 아니면은 그 롱 리얼 값 이런 그 단정도나 배정도 형태의 실수값에 대한 사이징 계산이 안 되거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가지고 실제로 그 모니터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걸 비트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비트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니까 이 방법대로 1번 문제는 처리를 하시길 바라고 2번 문제로 녹화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